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화제 쟁점을 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 시사 토크쇼 이슈앤 팩트체크입니다. 출산율 문제, 국가적 위기죠.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초에 저출생과의 전쟁을 아주 의미심장한 슬로건으로 선포했습니다. 구미시도 이에 발맞춰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구미시의 저출생 해결 방안,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구미시청의 박정은 미래도시기획실장, 그리고 경북의회 황도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출생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그야말로 국가적 의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양한 또 시스템이라든가 방침, 지침이 내려온 게 있겠죠. 좀 알려주시죠. 네, 작년 12월 국무회의 때 저출생 문제 극복이 국가의 당면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출생 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고요. 네. 육아 부담 완화라든지 일가정 양립 정책, 여성 경력 단절 문제 해소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춰서 경북도에서는 지난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우리 구미시에서도 이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서 저출생 문제 극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 이제 도청과 의회가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슬로건 저출생과의 전쟁, 사실은 그 전쟁과 저출생은 그 뒷단어가 너무 섬뜩해서 범죄도 아니고 앞단어가, 근데 의미심장하고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증거인데, 이 슬로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주 지금 현재는 그 초저출산 시대입니다. 네네. 오죽하면은 우리가 오죽하면 저출산과 진짜. 전쟁 선포하겠나. 그냥 단순하게 인구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교육, 국방 그리고 산업 현장에까지 지금 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존폐가 국가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저희 경상북도에서도 이것을 대책 방안해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용어에서도 저출생 해결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므로서 그렇죠.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을 펴자라는 도청과 도의회의 의지로도 읽혀집니다. 예. 최근에 우리 황 의원님은 지방소멸대책 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또 다루고 말씀한 바 있는데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지방 소멸 대책위원회에서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의회 도 차원에서 그야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극복하고자 지난 1월 25일 날에 경상북도 의회 앞에서 의원들 전원과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앞마당에서 결의를 다짐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고령화가 2016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산율에 비해서 앞섰다. 그 데트크로스가 2016년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사실은 경상북도가 급격하게 인원이 줄고 있었습니다. 이 수가 고령화가 전국에 경상북도가 2위입니다. 2위. 네네. 해서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 함께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이것을 이 난계를 타파하고자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결의도 하고 다짐도 하고 이제 대책을 광고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받는 겁니다. 예. 초저출생, 초고령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박 시장님, 그래도 구미는 인구도 많고 기업도 많고 산업도시다 보니까 젊은 층도 많고 아이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황은? 네, 맞습니다. 구미 그러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이라든지 번영을 상징하는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2023년 기준을 보면 구미시 평균 연령이 42.3세인데 전국 평균 연령 44.8세에 비해서 물론 젊은 도시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구미시의 합계 출산율이 0.71명으로 전국 합계 출산율이 0.72명보다 낮은 수치에 이르고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출생아 수가 2021년 기준 2,409명에서 2022년 2,201명, 작년에는 1,900명까지 감소해서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출생아 수가 무너지게 되는 중단 위기를 지금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는 이제 사회 전반적인 저출생 고령화 추세가 우리 시에도 점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저출생 극복 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비 저출생 대책 TF단을 선제적으로 이제 가동을 해서 저출생 해결 대책을 마련 중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구미가 그러니까 다른 시라든가 고의 심각성은 어떠할지 짐작이 가는데요. 황 의원님 최근에 저 젊은 후배들 결혼식이라든가 혹은 뭐 아기 돌잔치 가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는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죠. 예, 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뭐 그야말로 아이 울음 소리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들을 수 있는 그런 뭐 이 사회가 또 그렇게 흘러가고 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예. 아이도 안 낳고 예. 결혼 초혼기도 20대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 정도로 늦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저출생과 깊이 관련이 있는데 그런 요인들 말고도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보시는지요? 둘이 결혼해서 두 명 이상을 낳아야지 현 유지를 하고 네네. 인구를 그렇게 현 유지를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는 언니 문화가 있습니다. 정말해서 집에 친언니도 있을 거고 옆집 언니도 있을 거고 또 회사 직장 동료 언니도 있을 거고 학교 선배 언니도 있을 거고 살아가는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아기를 놓아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하는 거를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아기를 가지는 순간부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지금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보면은 교육적인 부담, 네네. 어떠한 직장과 가정,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 양립 관계, 그 어려움, 여러 가지 요건이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거들 뭐 지금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남자들도 이제는 직장에 육아 휴직을 낼 때는 권고 사항이 아닌 그야말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네네.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뭐 현실이 지금 현재 방금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꼽아봤지만은 현실이 지금 심각하다고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 의료 등등등 하다못해 직장에서 남성 육아 휴직을 하려고 해도 여건상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그런 걸 눈치 봐야 하는 현실 자체가 예.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박 시장님, 보통 이제 정부나 지자체 이런 저출생 문제 해결 대책들을 보면 주로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대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출생률은 늘지 않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돈을 더 써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젊은 사람들하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저출생 문제는 이제 경제적인 지원보다도 그 양육 관련 인프라 부족을 제일 먼저 뽑고 있고 돌봄과 또 이제 육아 병역의 부담 등을 주요 요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에서 현금성 지원이 계속 이제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부분 지자체 간 퍼주기 경쟁으로 인한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이 큰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네네. 최근 그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금성 정책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양육 인프라 서비스 확대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과를 최근에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독일이나 프랑스 등 출산율 증가 추세를 보이는 해외 사례를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현금 지원을, 그 지방정부에서는 돌봄 정책이라든지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현금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인프라 구축은 지방에서 하는 이원화된 운영을 하고 또 일가정 양립 문화라든지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안이 다 중요한데 각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저출생 관련 예산은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사실 더 늘어도 모자란데.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도 다행이네요. 불구하고 또 지금은 이제 그것도 부족하다고 지금 저희가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 방안을 찾아야겠죠. 우리 경북도에서는 어떤 해결책들 방안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젊은 세대 때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덮어놓고 놓다 보면은 그 짓걸 못 면한다라는
어떤 캠페인 홍보가 네네.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아기를 놓고 이런 결혼하고 시기에는 둘만 놓자, 하나만 놓자 하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 구분 말고 네. 하나만 놓자, 둘만 놓자 이런 식으로. 그런 표들이 있었죠. 예. 예. 지금 현재는 저 젊은 세대한테 먹히지가 않습니다. 해서 그야말로 저출산에 대해서 경상북도는 비상체계입니다. 네네. 해서 경상북도는 저출산과 어떤 전쟁하기 위해서 전략 구상에 대해서 크게로는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 생활의 어떤 균형, 그리고 양성 평등 이 네 개의 어떤 축을 해서 한 35개 정도의 어떤 어떤 중점적으로 과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전쟁과 함께 저출산과 전쟁과 함께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35 중에서 제가 뭐 한 10가지 정도는 그래도 시민들과 함께 알고 도민들과 함께 알고 동참하고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경북도가 주도하는 온종일 완전 돌봄,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안전 돌봄 클러스터, 산단 내 공공형 교육, 돌봄 통합시설 등 거점형 설치, 그다음에 신혼부부에서 다자녀 가정까지 단계적, 점정적 주거비 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그다음에 아이, 가족 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동참, 그리고 등하교 지원, 시간 도입으로 초2 자녀 부모까지 근로시간 단축, 아이와 함께 일하는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운영, 그다음에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모델 도입 및 실시, 이와 같이 어떤 역점 사업을 두고 경북에서는 출산과의 어떤 저출산과의 어떤 전쟁을 기필코 이기는데 경북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경상북도의 슬로건을 걸고 저출산과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황 의원님은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인데다가 지방소멸 대책 특위까지 맡고 계시니까 어깨가 2배로 더 무거우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제가 교육위원회와 지방소멸 대책 특별위원회에 있는데 사실은 지금 두 개 다 양면적으로 지금 다 큰일입니다. 지금 다 다가오는 문제고 네네. 교육도 지금 현재 구민은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덜하지만은 도서상관 그리고 군단위 이런 데 가면은 지금 교육에 어떤 뭐 질이라든가 모든 수준이 도의 지역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꾸 교육에 도심지하고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도심지에 사는 분들도 농어촌에 갈 수 없는 도서상관에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해서 그에 대해서도 지난 344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교육청 차원에서 인구 감소 지역 교육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 제정을 하였습니다. 아. 예.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그래도 임종식 교육관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저출산과 영향에 대해서 교육의 대비 대책 방안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지금 현재 대처를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력 인구 감소하고 그다음에 교육의 어떤 불균형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게. 그 현실을 진짜 타파하고자 저 역시 또 교육위원회로서 그리고 지방소멸대책위원회로서 저출생 극복을 어떻게든지 통해서 경상북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의정 활동을 피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도청, 도의회, 도교육청 3주체가 함께 고민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협력하고 예. 방안도 내놓고.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도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또 구미시에 맞는 정책 어떤 걸 펴고 있는지 이전 사업과는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주시죠. 방금 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적 사업이 시하고도 많은 이제 협업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네네. 먼저 완전 돌봄 사업, 안심 주거 사업, 조직 문화 혁신, 의료 인프라 및 다자녀 의료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27개 세부 사업을 발굴을 하였습니다. 네. 특히 경북이 주도하는 온종일 완전 돌봄 실현을 위해서 구미형 완전 돌봄 인프라 구축을
저출생 정책의 최우선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구미 국가 산단 내에 산단 특화형 돌봄 교육 통합센터를 건립해서 산단 근로자 부모가 아이와 함께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지난해에도 전국 최초로 개소한 구미 24시 마을 돌봄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365 돌봄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는 등 권역별로 10분 이내에 돌봄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서 구미시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 안심 주거 3종 세트와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절약 및 주거 자금 형성을 위한 스몰 웨딩 체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출생의 근본 해법으로는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네. 일단은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라든지 유연 근무제 활성화 등을 통해서 공공 부분에서부터 조직 문화 혁신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 혁신이 민간에까지 확산이 돼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는 기업 인센티브를 주고 육아휴직 업무 대행하는 기업에는 동료 응원수당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출산 관련 인프라 서비스 사업으로는 구미 플러스 신생아 집중센터를 운영을 하고 구미형 난임 패키지를 지원해주고 임산부 바우처 택시를 도입을 할 계획이고요. 또 다자녀 기준을 기존 18세 이하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촘촘하게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네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 구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미형 보건 의료 정책이 있던데 아기를 낳아서 소아 청소년까지 의료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겠다라는 의지 같은데 그 점 좀 설명해 주시죠. 요즘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네. 구미시에서 저출생 극복 핵심 시책 사업인데요. 신생아 소아 청소년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방이 주도하는 혁신적 의료 돌봄 인프라 구축을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시장님께서 최우선 공약 사업으로 365일 상시 진료 가능한 365 소아 청소년 진료센터를 작년 1월에 개소했습니다. 네네. 이 소아 응급 진료 공백을 개선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서도 인기가 좋아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얼마 전에 구미 플러스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개설을 했는데요. 이것도 경북 도내에 최초가 되겠습니다. 365일 응급 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해서 경북 중서부권에 새로운 소아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늘어난 시간만큼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도 또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 현재 발굴된 구미형 저출생 대책 중에 도에서 시범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완전 돌봄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우리 동네 돌봄 마을 등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보육이라든지 주거 등의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과제를 위주로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경북도에 집중 건의를 해서 또 국도비를 또 마련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저출생 극복이라든지 출산 장려 사업비로 운영될 수 있는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성금 운동에도 저희가 적극 동참을 해서 다각도의 측면에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구미시의 선도 사업이 효과가 이제 높을 경우 다른 시군에 확산될 가능성도 큰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단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정부와 도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을 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구미형 보건 의료 정책 잘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황 의원님, 도의회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방금 우리 박정근 실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제가 조금만 더 붙이겠습니다. 더 요청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아기 자녀 한 명을 놓으면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한 명을 놓으면 한 명을 낳으면은 아파트를 분양권을 한번 준다든가 두 명을 넣었을 때 두 분을 준다든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런 금액은 돈 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산을 뭐 드릴 이유도 없고 정 말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분양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분양을 받고 하는데 수익이 그 수익의 차익의 이득금은 젊은 층에서 아니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고령화 시대에서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당면에 가 있는 과제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특히 우리나라만 이게 유독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이 초저출산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젊은 층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결혼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자녀를 낳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보다도 더 나은 세상을, 그 다음에 어떤 더 낫고 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혼을 하면은 행복과 기쁨이 더 좋고, 또 그 다음에 한 명과 자녀를 한 명, 두 명을 놓다 보면은 행복이,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네네. 그리고 두 명 이상을 놓고 자녀를 이렇게 많이 놓다 보면은 중년 이상이 되면은 인생의 기쁨을 맛을 봅니다. 그야말로 살아가는데. 하기 때문에 저도 자녀가 3명입니다. 3명. 네네. 이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게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손주도 있고 이러는데 정말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젊은 층에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 정부와 그다음에 경상북도와 구미시를 믿고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그야말로 이제는 어떤 방언을 찾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고 많은 캠페인 홍보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그 아파트 분양권도 좋은데 그냥 아파트 하나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회사 협의해서 그 정도의 강도 높은 대책도 필요한 그런 현실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도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도시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저출생 사업이 사실 전부처에서 흩어져 있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미시에서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습니다. 부시장을 담당으로 하는 저출생 대책 TF단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돌봄, 보육, 의료 인프라 구축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출산, 양육, 친화 도시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공공부문부터 조직 문화를 개선을 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대를 해서 좀 유도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고 양육 친화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을 제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기른다는 마음으로 구미가 최선을 다해서 저출생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흩어져 있는 그 저출생 대책들을 잘 모으고 통합해서 훌륭하게 돌파구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저출생 대책 방안에 대해서 우리 박정은 실장님, 황두영 의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0.72라는 숫자 아십니까? 지난해 한국의 연간 합계 출산율입니다. 1 이하로 떨어진 지 한참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아이를 낳으면 예전에는 교육만 국가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부모의 책임으로 돌렸는데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면한 과제가 됐습니다. 안심하고 행복하게 아이 낳고 잘 살 수 있는 세상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한 이슈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